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에서 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축사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 말과 글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해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정도가 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말을, 동일한 글을 분석을 할 때에도 그 이해하는 정도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지식의 폭을 지닌 인물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인물인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어린아이들하고 그 평범하게 보이는 그 사회 경험이 많은 청년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글을 분석하게 하면 나이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라든지 사고력의 그 깊이에서 그 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축사를 했던 그 행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진핑이 먼저 만들기 시작한 그러한 다자은행의 총회였습니다. 이 인프라투자은행은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1천억 달러. 그런데 우리 한국은 거기에 37억 달러를 투자했고 지분율로는 5위에 해당됩니다. 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다자은행으로서 인프라투자에 자금을 투자하는, 그러나 이제 그 회원들이 스스로 기금도 마련하고 스스로 그 투자의 기회도 누리고 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이 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이 자신의 그 세력을 이 동남아시아 그 해안까지, 그리고 유럽의 일부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야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내용을 한번 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 대단히 많죠.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최대 시장이고 또 중요한 생산 공장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냥 휙 듣고 넘어가면 별것 없는 문장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생산 공장입니다. 그 중요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는 말을 별로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데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굳이 좌파, 우파라는 걸 한번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에서는 좌파라고 해서 환영하지 않고 우파라고 해서 편애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컵에 우유가 반이 있을 때 좌파는 우유가 반밖에 없다고 하면서 애를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파는 우유가 반이나 남았다고 하면서 그 순간을, 그 남은 우유를 즐긴다고 하죠. 바로 이러한
차이인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정상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긍정적인 그러한 그 사고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의미 있는 것, 바른 것, 이런 것에 중요하다는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이 중요라는 말은 사전을 찾으면 매우 소중하고 귀중함, 특히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사고, 중요한 실패,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아시아가 중요한 생산 공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GDP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국내 총생산. 이것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 그 결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 GDP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GDP의 대략 33% 정도가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시아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결합시켰을 때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아시아는 우수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은 곳입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인구는 세계의 60%, 그러나 GDP는 33%,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아시아라는 곳에서 생산해낸 부가가치는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총합이 얼마다라기보다도 그 많은 사람이 생산을 했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부가가치 산출량이 적은 것이 다 모인 거구나. 낮다. 됐죠?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의 합은 33%인데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라면 이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빈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아시아는 사람은 많이 살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은 값비싼 게 아니라 싸구려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조건을 지닌 아시아를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세계 최대의 시장일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입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많고 그들의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생산 공장이다. 이 아시아에는 그 선진국들이 그 육체노동이라고 하죠. 그러한 그 노동으로서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들을 많이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값싼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아시아가 중요한 생산 공장인 까닭은 인구가 많고 그 인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값싼 그 비용으로 그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노동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시아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하는 것들이 다소 미사여구이면서도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것은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선진국에서 그렇겠죠. 중요한 생산 공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값싼 노동력을 구매하는 측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보다 보면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는 개발도상국 또 미개발국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 목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진국, 못 사는 나라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 못 사는 나라를 위한 사업 속에서 선진국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항상 그렇게 악착스럽죠. 그런데 그 눈길이 어떠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저 밑에 빈곤한 삶은 나는 몰라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항상 저들은 내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이다. 좀 심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 먹잇감이다. 옛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착취 대상이다. 이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경제적인 수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저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인가 하는 눈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내 아시아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예, 아시아는 그렇습니다.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고 그들은 세계 그 GDP의 33%만 생산합니다. 그들은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생필품의 소비도 많고 그리고 그들은 저임금 노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모여 있는 곳이다.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할 여지를 가리키죠. 그것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곡의 바닥에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있다.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지요.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조건의 아시아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좀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아마도 이 은행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그 21세기적 경제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이 경제 난국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선진국들, 돈이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자기들이 멈춰서지 않기 위한 기회의 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곤한 아시아의 국가들이 이 은행의 돈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서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지는 않죠. 생존은 가능할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 분배를 통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경제 이념을 지지하는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그 돈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을 아시아의 빈곤한 나라를 선진국의 밥으로 21세기형 신식민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비판해야 옳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는 정치적으로 각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요라는 말이 벌써 앞에도 있었고 또 나오죠. 아시아는 정치적으로 중요한데 그것도 각별한 중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주의 발전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세계 평화와 안보가 든든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나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지금 세계는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 누구도 전쟁이나 국지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장은 비문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북핵이라든지 북측의 미사일 발사로 전전긍긍하고 있죠. 또 그것 때문에 대비책으로 사드 배치를 하는데 또 거기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하면서 지금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안보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고 다시 봅시다. 세계 평화도 없고 안보도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찾아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시아의 어떤 국가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가? 그것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비교적 강대국은 아니죠. 국가라고 일단 그냥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불러봅시다. 그런데 정말 무시무시한 강대국은 중국인 것입니다.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사사건건 주변국들을 자기 맘대로 장악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안보에 있어서 혹은 세계 평화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이면서 이것을 위협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있겠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아서 또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그러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소위 독재를 한다고 하는 군소국가들,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 아직 경제적으로도 몹시 빈곤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힘든 그러한 정도의 국가들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여기에 회원국으로 들어온 이 전체 회원국이 지금 아시아만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그 여객권이라고 해서 다른 남미라든지 유럽의 국가들이 조금 포함이 돼서 총 80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아시아의 회원국 중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름이 서먹서먹한 그러한 국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이 중국이 주도한 이 은행에 가입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 조건으로 인권 침해를 줄여라, 민주주의를 시행해라, 그렇게 하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조건이 없는 중국이 주도하는 이 은행에 앞다투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러한 설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은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원국 중에는 그러한 국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는 빈곤하고 사람은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한 작은 국가들이 다수 들어가 있는 문제 국가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참가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 총회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축사를 한 것이죠. 마치 남의 일처럼 바로 이 은행에 들어있는 회원국들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것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류는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갑자기 인류로 뛰어넘어갔습니다. 인류의 문제. 물론 그렇죠. 이 지구 전체의 문제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정치가 안정이 안 됐다든지 안보, 또 세계평화의 문제 같은 것은 바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회원국들이 위험 요소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에 우리가 속해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우리 팀이 일으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저는 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것이죠. 인류에게 닥쳐온 문제, 인류가 풀어야 될 문제를 아시아 국가들을 연대해서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힘을 합하면 된다, 아시아가 지구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인류의 문제를 아시아인을 연대해서, 아시아인들과 연대해서 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 여러 정상들과 전화로 소통했다. 요즘 그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누구하고 전화를 했다, 다른 나라의 그 정상과 전화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전화 외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청와대에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인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세안을 비롯하여 인도, 호주에 특사를 파견했다. 두 번째는 특사를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끼리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몇 나라에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지구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아세안이란 얼마나 큰 조직인지 한번 살펴보죠.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합니다. 그 소재지가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고 여기에 가입한 국가는 10개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안에 특사를 파견했고 인도와 호주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특사를 파견한 곳이 전부 12개 나라, 그러니까 이 아세안은 나라는 아니지만 12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세안 속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아세안 속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면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여기에 인도와 호주와 한국이 합해져서 지구를 구할 독수리 오영재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인류의 온갖 도전, 지금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등의 그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나는 행동도 했다. 전화통화도 하고 특사도 보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믿음이 그 화답을 받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축사의 내용이 과연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총회에 거기에 참가한 국가들 중에는 선진국들도 많이 있죠. G20 국가들이 그 중에서 한 17개 국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들으면서 과연 얼마나 공감을 했을지, 개인적으로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고 의아한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는 문장이 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몇 퍼센트고 GDP가 몇 퍼센트면 그 뒤에 오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가 와야 될까, 나쁜 이야기가 와야 될까, 혹은 내가 이 은행에서 일종의 투자자, 인프라 투자자 역할을 할 것인가, 인프라 구축을 원하는 수요자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 문장 속에서 마구 뒤섞여 있다든지,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각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안보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그 중요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아야 할 곳에 쓰인다든지, 또 세계가 갑자기 인류가 도전한 인류에게 닥쳐온 도전을 이 아시아 사람들이 뭉쳐서 내가 리더가 돼서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은 문장의 호응관계라든지 일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한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축사의 그 연설문은, 대통령 연설문은 상당히 길지요.
그 전체적으로 가장 나쁜 것은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문이 어떤 장소에서 낭독될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 축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뭐라고 했죠? 대통령의 위신이 실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논리적인 글쓰기, 좀 심하게 말하면 몰상식한 글쓰기, 그러한 것을 방치한 대통령이 치르게 되는 대가이죠. 그래서 우선은 대통령의 그 축사를 일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